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증시가 많이 회복되길 바라고 큰 수익 얻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연휴 내내 공부하고 찾아내는 중이거든요. 이 10배짜리 주식을 평생 3번만 찾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는데 10배가 3번이면 1000배예요. 이것도 과하죠, 솔직히 말하면. 처음부터 10배를 누리고 투자하는 건 아닙니다. 한 3배 정도? 하지만 시장이라는 게 알 수가 없어서 얼마 안 올라야 되는 주식이 갑자기 비정상적으로 대중의 광기로 10배가 넘게 오르는 경우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는데요. 일반적인 상식과 어긋나는 타이밍부터 주가가 오르기 때문에 바닥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된 다음에 투자를 시작하게 되면은 수익을 별로 못 내거나 아니면 그때부터 주가가 하락하게 됩니다. 경제학 교수가 돈을 못 번다, 증시는 살아있는 동물이다, 시장에 겸손해야 한다는 말들이 다 이런 이유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타이밍에 다 말할 수는 없지만 특히 경기 민감주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타이밍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타이밍에 공식은 없어요. 그러면 누구나 부자가 되겠죠. 그건 아니고 통계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다른 경우부터 주가가 오르더라라는 것들, 그리고 경험이랑 감각도 많이 필요합니다. 1년 동안 증시를 보면은 기업들의 실적은 의외로 나쁘지 않았었어요. 근데 오히려 주가는 하염없이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퍼가 점점 낮아진다, 주가가 저렴하니까 이제는 사도 된다는 말이 계속 나왔죠. 근데 퍼라는 게 시가총액 나누기 순이익이에요. 애초에 순이익은 과거의 이야기고 잘해야 현재의 이야기입니다. 미래의 순이익을 고려한 포워드 퍼를 적용한다고 해도 미래의 이익을 맞추기란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올해 깊은 경기 침체가 오면은 포워드 퍼는 급등해 버릴 거고, 얕은 경기 침체가 오면은 포워드 퍼는 지금처럼 낮게 유지가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경기 침체를 2분기로 보고 있고 1분기에 이미 왔다라고 보는 시선들도 많아요. 그런데 오히려 1분기부터 증시가 최근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26년부터 증시가 언제 상승했는가 통계를 내봤는데 침체가 오기 6개월 전에는 평균 4.6% 하락하고 침체 중에도 1.2% 하락하고 6개월 이후에는 16.9%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1955년부터 현재의 통계를 보면 경기 침체가 와도 인플레이션 정점을 지나면은 증시는 상승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경기 침체가 오면은 11%, 안 오면 21% 상승했다라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침체 때 주식을 사는 게 유리하다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침체가 오면은 대중은 더 공포스러워해요. 경기 침체가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우려했던 과거보다 이제 진짜 침체가 왔구나, 정말 심각해지겠구나, 앞으로 경제가 엉망이 되겠구나, 공포감을 느끼죠. 당연히 주식을 파는 게 정상적인 행위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침체가 깊고 길어지면 그게 맞을 수가 있는데 이미 벌써 주가는 하락한 상태였을 거고 주가가 오히려 오르면서 괴리감이 듭니다. 대체 왜 오르는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정부는 침체를 오래 두려고 하질 않아요. 매번 그랬듯이 돈을 풀고 금리를 내릴 겁니다. 연준이 생긴 100년의 역사 동안 그렇게 해왔었고, 연준이 생기기 전에는 JP모건이 그런 역할을 했었었는데 월가의 자본 세력들을 위해서라도 긴 침체는 자본가들한테 유리하지 않다라는 거죠. 기준금리는 2번 정도 더 올릴 것 같아요. 한 5%까지 갈 겁니다. 국채금리는 10월달에 정점을 찍고 3개월 넘게 계속 하락하고 있죠. 이 뉴스에서 기준금리를 더 올린다는 소식에만 집중하면은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인데, 침체를 오히려 탐욕의 기회를 여기는 투자자들의 기대감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벌써 예금금리, 대출금리도 많이 낮아졌어요. 자금 조달에 숨통이 트인 기업들은 리스크가 낮아지는 거죠. 리스크가 낮아지니까 주가는 그만큼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환율이에요. 환율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게 달러 지수인데요. 국채금리가 정점을 찍었던 10월에 환율도 같이 고점을 찍었죠. 지금은 101로 1년 전 수준으로 내려옵니다. 국채금리만큼 환율도 바닥의 신호를 알려주는 좋은 신호 중에 하나거든요. 위기가 오면은 달러 수요가 늘어나지만 위기가 해제되면 달러를 팔아서 자산을 사들입니다. 3개월 동안 달러 지수가 하락했다라는 거는 이미 3개월간 자산 매입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자산 매입을 했다라는 뉴스를 본 적이 없어요. 대대적으로 나온 건 없었고 오히려 3개월 동안 위험하다, 침체가 온다, 금리 더 올린다, 어떡하냐라는 공포감이 가득한 뉴스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 사이에 달러 지수가 떨어졌을 때 사람들이 인식을 못하는 거죠. 저거는 말이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매스컴으로 사람들을 완벽히 중독시켜 놓고 나서 돈들은 벌써 먼저 움직여가 있죠. 자기들이 다 사들인 다음에 이제 시대는 바뀌었어, 신흥국이 뜰 거야, 경기 침체 얕을 거야, 미국 경제는 성장할 거야, GDP 전망치가 올라가고 있잖아, 자 주식을 사봐,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반전시켜 버립니다. 자신들이 싸게 산 주식들을 고점에 사줄 사람들이 계속 유입이 되는 거죠. 그럼 본인이 다시 비싸게 팔고 나와버리는 거죠. 투자자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게 주식의 가치는 보통 이익이 줄어들 때 상승합니다. 왜? 그때가 제일 싸니까. 1963년부터 역사적으로 보면은 실적이 가장 하위 분기일 때가
퍼가 89% 상승하기 시작했고요. 실적이 13% 이하로 상승했을 때가 71%, 22% 이하로 상승했던 분기에서는 26%, 22%를 넘어가는 분기에서는 퍼가 4% 상승을 했습니다.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삼성전자를 예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는 환율과 주가가 반대로 움직입니다. 환율이 최저점 시기일 때는 삼성전자 주가도 이제 고점이 그 근처 시기에서 형성이 되고, 환율이 피크를 찍는 시기 근처가 삼성전자 주가가 바닥인 시기랑 비슷해요. 서로 역관계를 보여주고 있죠. 물론 몇 달간의 차이가 나기는 해요. 하지만 외국인의 수급이 코스피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코스피에서 한 시총 30% 정도를 차지해요. 그럼 외국인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한국에 투자할 때 제일 만만한, 가장 스탠다드한 주식이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환율과 삼성전자 주가의 관계가 나오는 겁니다. 보통 환율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요. 작년 10월에 환율이 1445원 찍고 3달째 환율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주가도 그때가 바닥이었었고 서서히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실적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는 경기 민감주예요. 경기가 좋아야 실적이 좋아집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환율도 낮아져요. 환율은 주가와 음해상관관계가 강해요. 그런데 실적은 시간차가 존재한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영업이익이 29조를 찍었었고 다음에 37조를 찍었습니다. 근데 주가는 이미 하락해버리죠. 주가가 하락하고 나서 다음에 2014년 삼성전자 이 25조로 쇼크를 내요. 2014년 끝나기 전에 삼성전자 주가는 근데 벌써 바닥을 다져버립니다. 다시 2012년, 13년 수준으로 회복을 하죠. 실적보다 주가가 먼저 가서 기다렸죠. 2015년으로 가봅시다. 영업이익은 26조였어요.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다음에 2016년 실적이 29조를 기록합니다. 뭐 이것도 엄청난 성장이라 볼 수가 없는데, 오히려 2016년에 주가가 130% 상승을 합니다. 주가가 오르고 나서 보니까 다음에 2017년에 영업이익이 54조가 나와요. 그러면 2017년에 영업이익이 대박 나올 거라는 걸 알고 1년 먼저인 2016년에 주가가 130% 올랐다라는 거죠. 2018년 실적은 더 잘 나옵니다. 59조. 그런데 주가는 30% 정도 하락을 합니다. 그 이유가 1년의 시간차를 봅시다. 2019년에 실적이 28조로 또 쇼크를 내요. 선반영한 거죠. 그리고 2020년에 36조로 실적이 상승을 했는데 그거에 비해서 주가가 2배로 올라버립니다. 다음 해인 2021년에 실적이 52조가 나올 걸 예상해서 주가가 1년 먼저 움직였다라 볼 수 있겠죠. 22년 실적이 46조로 낮게 낮아질 걸 예상해서 그런지 주가는 21년부터 하락을 합니다. 종합해보면은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1년 정도 먼저 움직인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2023년은 경기 침체를 예상했고 2024년은 회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24년에 좋아지겠죠. 주가는 이걸 예상해서 먼저 움직인 거죠. 그러니까 실적 발표를 보고 투자하는 일반인들한테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죠. 모든 주식에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그 경기 민감주에 한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환율은 현재의 흐름과 일치하는 경우가 많고 실적은 1년 정도 또는 뭐 6개월 정도 선 반영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를 알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물론 이게 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환율이든 실적이든 간에 예측이 굉장히 어렵고 변수에 따라서 막 달라집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예측해서 투자라는 게 아니라 거꾸로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세옹지마라는 생각으로 실적이 나쁠 때는 오히려 그러면 이제 좋아질 것밖에 안 남았겠네, 멀리 내다보는 투자를 하는 거고, 반대로 실적이 좋을 때는 역사적으로 실적이 영원히 좋았던 적은 없더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나쁜 것이 올 가능성도 대비를 하라는 얘기인 거죠.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경기 민감주예요. 최근에 증시가 오르면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경기 침체가 오는데 대체 왜 오르는 거야?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결과는 나중에 지나봐야 알겠지만 미래에 대해서 먼저 돈의 흐름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본가들은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걸 예상하고 움직이고 있고, 실제로 환율이 떨어지고 있는 거는 주식을 사기 위해서 돈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구나. 아, 돈의 흐름이 지금 이런 상태구나. 나는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해볼까? 이렇게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